자,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 댓글이고, 이 댓글이 어디에 적혀 있었냐면, 영상 제목, 2022년, 현재 저출산 문제가 노답인 이유에 대한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우선 이 댓글을 적으신 분 감사하고,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연애부터 못하고 일만 하는 애들이 많네요. 나라 정책부터 문제고, 남자 여자가 만나서 호감이 생기고 연애하고 잘 맞으면 결혼하고 이러한 순이 많은데 요즘 보면 남자가 여자 조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. 살짝 삐끗하면 남자는 인생 나락이라 여자 만나기도 조심스럽고 아니면 포기하고 또는 관심 없이 본인 취미생활 등 즐기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어요. 그러하니 정부는 결혼하는 남자를 위해서 무이자도 주택대출 도와주고 아이 한 명 낳을 때 1억을 주고 도우미를 배정해주고 여성분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준다면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요? 물론 저는 연애는 하는데 결혼은 생각해봐야 할 듯. 결혼해도 애는 좀 그렇네요 라고 하셨습니다. 얼핏 보면 좀 좋은 내용 같은데 중간에 좀 문제된 내용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캐치하셨나 모르겠지만 얼핏 보면 좋은 댓글 같아요. 나쁜 댓글은 아니에요. 네.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이분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. 내가 보면 이 댓글 다신 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우리나라 남자분들도 문제가 있어. 이거 하나 까고 얘기하겠습니다. 이분도 약간 그런 게 있어. 뭐냐면 자기는 연애하고 있고 친구들 연애 못하니까 자기가 뭔가 좀 걔네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약간 느낌이 걔네들 못하지만 나는 하고 있다.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. 예. 그거 뭐 본인이 뛰어나서 하고 있다는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. 이상하게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어. 뭐냐면 그 또래 중에 내가 애인 있고 여친 사귀면 내가 쟤네들보다 낫다,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. 뭘 대단해? 부심 느끼는 거 정말 짚을 별거 없는 부심입니다 이게. 안 그렇습니까? 이상하게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좀 있거든요. 20대 때 저런 생각 가지고 있는 애도 있어. 내 주변에 다 모쏠인데 나 연애하고 있으니까 내가 쟤네들보다 낫다, 내가 승자다, 내가 위에 있다. 뭘 위에 있어 이씨. 이거 뭐 나라에 상 준답니까? 안 그렇습니까? 이런 마인드 좀 고쳤으면 좋겠어. 남자들도 솔직하게 나라 정책부터 문제고 남자 여자가 호감이 생기고 연애하고 잘 맞으면 결혼하고 지금 보면 연애는 하지만 결혼까지 안 가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보면 호감이 생긴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약간 여자분들이 좀 굉장히 연애에서 굉장히 뭔가 바라는 것들이 많아. 제가 봤을 때는 본인도 연애를 하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. 한국 여자분들이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래. 좀 뭔가 가만히 있고 남자가 먼저 와주길 바라고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. 자기는 급할 게 없다. 그래서 고백을 무조건 남자가 해주기를 바라잖아. 왜냐, 주도권 뺏기면 안 되니까. 그놈의 주도권 때문에. 왜냐, 주도권 뺏겨버리면 내가 뭐 사달라 해줘 못할까봐.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어 이런 거를. 안 그렇습니까? 처음에는 호감이 생겼다가 그런 것 때문에 남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. 안 그렇습니까?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연애에서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. 연애를 하면 남자는 100에서 출발하고 여자는 0에서 출발한다.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? 네. 그러니까 남자는 사귈 때 100이라는 어떤 호감들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0이라는 호감들을 가지고 있는데 남자는 가면 갈수록 떨어져요. 사귀면 사귈수록 떨어지는데 여자는 사귀면 사귈수록 올라가. 그래서 어느 사귀었을 때 남자는 이 100이 게이지가 0이 돼버리면 헤어지는 거야. 근데 이게 잘 찾아보면 이런 커플들 은근히 있어. 오래 사귀신 분들 보면. 네, 이 말은 뭐냐면 대부분의 어떤 이제 연애에서 남자가 먼저 대시를 하고 남자가 좋아 사귀고 여자는 가만히 있고 이런 공식이 대한민국에서 거의 뭐 정설처럼 이루어진다는 거죠. 어떻게 보면.
근데 나 이것도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. 안 그래요? 연애하고 잘 맞으면 결혼한다. 글쎄요, 이 잘 맞는다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, 저는 그래요. 연애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. 연애라는 것도. 근데 연애는 하되 왜 결혼까지 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많지가 않을까? 꼭 연애한 분들이 꼭 연애해서 결혼했다. 우리나라 유독 뭐 연애 결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생각보다. 왜 많지가 않을까? 보면 그런 분들 많다. 특히 여자분들. 결혼은 하고 싶은 사람하고 하고 연애는 하고 싶은 사람이나 하고 결혼은 딴 사람이나 하고 전혀 본인 스타일도 아닌 사람과 하고 그런 결혼 굉장히 많이 봤죠, 여러분. 사실 이 말이 난 이해가 안 됩니다. 호감이 생기고 연애하며 잘 맞으면 결혼 이런 소리 맞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.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 잘 안 이루어집니다. 현실적으로 봤을 때. 네. 요즘 보면 남자가 여자 조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.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조심해야죠. 근데 반대로 여자도 남자 조심해야 돼. 근데 조심하게끔 만들었잖아, 지금 세상이. 어. 조심 안 하면 골로 가게끔 만들었잖아요. 앞으로도 조심해야 될 겁니다. 그 조심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남자들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. 연애 문화에 대해서도. 왜냐, 뭐 만남을 가질 때도 그렇고 소개팅 할 때도 그렇고 데이트 비용도 그렇고 남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다 부담하고 뭐 장소도 남자가 뭐 접선해야 되고 굉장히 뭔가 이 연애 어떤 데이트 문화에서도 굉장히 불공정한 게 많잖아요. 남자니까 해야 되고 조심스러운 것도 있지만 남자분도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. 아니 남자 여자 똑같이 돈 벌고 돈이 없는 게 아닌데 왜 만날 때마다 남자가 돈 더 많이 쓰고 하는지 못하겠다. 그리고 여자들이 굉장히 뭔가 연애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이것저것 막 따지고 비교하고 해달라는 것도 많고 어. 그러다 보니까 뭐 질리는 것도 있거든요. 솔직히 말해서 그런 말 있습니다. 여러분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여자라는 동물은 만날수록 실망되지만 장난감 피규어는 한결같다. 그래서 난 장난감 피규어를 좋아한다. 이런 말이 있어요. 여러분들 남자분들이 지금 최근에 좀 트렌드가 뭐냐, 남자분들 키덜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. 네, 키덜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. 갈갈이 이 키덜트가 뭔지 아시죠? 네, 감사합니다. 키덜트가 뭐냐면 키드 플러스 어덜트예요.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어린이 시절 문화를 이제 취미생활을 가지는 거야. 보통 장난감이죠. 장난감이나 보통 피규어 같은 거 어릴 때 즐겼지만 나이 먹어서 못하는 것도 이제 하잖아. 이제 돈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어릴 때는 돈이 없다 보니까 부모님 사달라고 조른다거나 생일 때 살 수 있었잖아요. 뭐 세뱃돈 받거나 그럴 때 아니면 못 샀잖아요. 왜냐면 어릴 때 비쌌으니까. 근데 지금은 뭐 지금도 비싸긴 합니다. 뭐 한정판 같은 게 비싸긴 한데 그래도 일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한두 개 정도 살 수 있잖아요. 내 벌이에 지장되지 않는 선에서 구입할 수 있잖아. 뭐 건담 같은 거야 요즘에 뭐 아무리 비싸도 10만 원 안팎이니까. 예. 대신에 이제 뭐 그런 피규어 하나 사면서 술 담배 같은 거 안 하겠죠. 예. 오히려 그런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. 예.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. 키덜트 문화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넘어온 겁니다. 예. 이 키덜트 산업은요 앞으로 커졌으면 커졌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. 분명히 장담하는데. 자, 이제 문제된 내용을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하니 정부는 결혼하는 남녀를 위해서 무이자로 주택대출 도와주고 아이 한 명 낳을 때 1억을 주고 도우미를 배정해주고 여성분의 일자리를 보장해준다면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요? 왜 이래야 됩니까?
왜 이렇게 해줘야 돼? 정부가 봉입니까? 유럽도 이렇게 안 해줘, 유럽도. 유럽도 안 해줘.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? 누구 돈으로? 아니,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당연히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? 안 그래요? 아니, 여러분, 결혼 안 하신 분들이 가만히 있겠어? 왜냐? 결혼 안 한 사람들도 세금 거둘 거 아닙니까? 뻔한 거 아닙니까, 여러분? 저만큼 한다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뭐 독신 세금이라 하면 또 거둘 거 아니야. 여러분 가만히 있겠냐고. 앞으로 이제 결혼 못한 분 더 많아지는데 결혼한 사람은 더 많아져. 더 많아지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.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요? 아니 뭐 결혼한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. 뭐 벼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다 세금 나가면서 해줘야 돼? 아니 결혼하고 안 하고 애 키우는 거 다 개인사 아닙니까? 개인사. 개인사잖아. 말도 안 되는 거죠. 음? 가뜩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 돈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무이자 주택대출? 여러분 주택대출 이거 무이자 무시 못합니다. 무이자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파괴적인 겁니다, 여러분. 왜냐하면 여러분들 집 대출받아 사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대출 원금도 무서운데 더 무서운 게 이자 아닌가, 이자. 이자가 무섭거든요. 이 무이자 대출해준 게 얼마나 파괴적인지 집을 구입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. 영끌이가 집 사는 분들, 대출받아 사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. 이 무이자 대출이 얼마나 파괴적인 건지. 지금 구입하신 분들이 원금보다 이자 때문에 허덕인 분들이 많아. 배보다 배꼽이 더 무서운 세상이에요. 앞으로 이제 금리 올린다고 하죠. 그러면 이 무이자 대출의 어떤 이점이 더 드러나겠습니까? 쪼그라들겠습니까? 더 드러나겠죠. 훨씬 더 많이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. 지금 이제 금리 올리겠다고 난리인데 아이 한 명 나올 때 1억을 준다고요? 그거 다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 걷어가지고 돈 주는 거 아니에요. 도우미를 배정해 준다. 이분은 도우미 한 명 쓰는데 이분은 월급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? 못해도 200만 원 넘게 줘야 돼요. 여성분의 일자리를 보장해준다. 그러면 여성분의 일자리 보장해준다고 하면 그러면 누군가 일자리 뺏어야 된다는 얘기로 들리네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렇지 않습니까? 뭐 일자리 보장해줘야죠, 당연히. 보장해줘야 되는데 적어도 자기가 할 몫을 다 해야지. 물론 저만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. 요즘에 육아휴직 생겼잖아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건 그런 것도 있어. 뭐냐면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여자분들이 이제 출산하고 나서 애를 이제 출산하고 나서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직장이 안 구해지고 것도 있고 뭐 말로는 이제 출산휴가 쓰라고 하지만 굉장히 나가로 압박을 주는 경우 있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자분들이 애를 낳고 나서 눌러하는 경우 상당히 많아.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 보장해줘도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을걸요. 이게 문제야. 왜냐하면 이런 말 하면 좀 욕먹을 수 있는데 여자분들이 근본적으로 일하기 싫어해요. 남자보다 귀차니즘과 어떤 일하기 싫어하는 것이 훨씬 더 심해. 아마 전 세계적으로 최강이 있고 우리나라가.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나라가 OECD 여자 경제활동 인구가 월등하게 적은 걸로 알고 있어. 이것도 꼴등이야. 역시 안 좋은 건 다 1등이네요. 안 좋은 거는. 맞벌이 비율도 꼴등을 알고 있습니다. 일장일을 보장해줘도 있잖아요. 안 갈 사람은 안 간다는 거죠. 뭐 워킹맘 하기 힘들다. 애 누군가 돌봐야 되는 핑계도 또 안 간다는 거지. 이런 말 하면 여자분들은 욕먹을 수 있는데요. 그래도 전 할 말을 하겠습니다. 뭐냐 하면
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이 뭔가 생존에 대한 어떤 압박이 좀 덜한 것 같아. 덜하니까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겠죠. 당연히 생존에 대해서 압박을 다 가져야 돼. 남자, 여자든. 남녀노소 다 가져야 됩니다. 안 그렇습니까? 생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있잖아요. 면책이 없습니다. 다 책임져야 돼. 누구는 책임 많이 지고 누구는 책임 안 지고 그런 거 없다고요. 다 책임져야 된다고. 근데 우리나라 문화상 남자가 원래 이제 예전에는 이제 남자 이제 결혼하면 당연히 책임지고 가부장사에 있을 때 남자가 책임지고 여자 살림 보고 남자가 당연히 그 책임을 더 맡아야 되고 그거 못하면 남자 능력 없는 거 남자 무시 못하는 거 이런 게 좀 만연했잖아. 근데 지금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. 왜냐면 여자들도 일하고 대학교 나오잖아. 똑같이 나오고 있는 세상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. 똑같이 압박감 가져야죠. 안 그렇습니까? 근데 여자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핑계 프레임 되면서 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보장해줘도 안 할 사람도 안 합니다. 장담하는데. 그리고 저거 너무 파격적입니다. 이 댓글 다신 분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. 굉장히 파격적입니다.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. 저 무이자 주택 대출도 엄청나게 파격적입니다. 1억도 파격적이고 도우미 배정도 파격적입니다.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있잖아요. 결혼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자리에 가면 아마 뚝배기 맞을 수 있습니다. 진짜로. 이 돈 가지고 하라고. 이거 다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누구 호주머니에 나오는 건데 왜 너 결혼한다고 이거 돈 받으려고? 결혼 안 한 사람들 돈 걷어가 돈 받으려고? 이런 말 나옵니다. 그래서 있잖아요.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. 제가 봤을 땐 그래요. 물론 결혼하신 분들이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. 애 키우기 어렵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리고 여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뭔가 책임감이나 의존력이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. 왜냐하면 저는 그런 분들 좀 존경하고 싶은 게 워킹맘 분들이 있단 말이야. 그런 분들은 굉장히 나 오히려 워킹맘 분들 좀 지지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워킹맘 분들은 그런 분들 지지하는 거 굉장히 좋아. 근데 웃긴 게 저 아파트 같은 데 가면 워킹맘 일하시는 분들 아침에 출근하는 왜 애엄마들 있잖아. 그런 애엄마들 저기 뭐 부녀 모임 같은 데 굉장히 무시해. 헐 뜯는다니까요. 맘카페 같은 데서. 비정상 아닙니까 여러분? 그분은 나는 굉장히 소임을 다하는 건데. 안 그렇습니까? 오히려 어떻게든 여자분들이 이제 출산하고 나서 일을 어떻게든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안 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죠. 법으로 안 할 수 없게끔. 안 그래요? 대신에 남들도 이제 집안산이 거들어야지. 당연히 거들어야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외벌이로 먹고 살기 힘듭니다. 결혼해가지고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줘도 결혼 안 하고 이제 전업주부로 갈 사람들은 간다는 거예요. 장담하는데 이렇게 해줘도 이렇게 제도도 해도 있잖아요. 눌러 앉을 사람 눌러 앉는다는 거예요. 님의 생각과는 다르게. 이렇게 이제 혜택 같은 거 받을 거 다 받고 정작 일을 안 한다는 거야. 네. 님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일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. 정말 싫어해.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나쁜 댓글은 아니에요. 근데 본인이 얘기하는 게 그 현실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. 그거는 간만에 쉬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